이번에는 좀 걱정을 한 게 저는 공포 장르가 가장 취약하거든요. 그래서 공포 영화를 못 보고 제가 진짜 옛날에 무섭게 본 게 링이었는데 사실 저는 그분을 뵌 적은 없어요. 그 링 하면 이제 일본 공포 영화의 전성기 2000년대 초반 상당히 좀 유명했었잖아요. 그때 좀 정서를 좀 가져오고 싶어서 기획 단계에서 이제 그분께 시나리오를 노래를 했던 거예요. 이제 제가 그분이 원하는 쓰시고 제가 각색을 하고 연출을 하게 된 거죠.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시나리오를 받았는데 이 시나리오가 너무 일부택한 거예요. 너무 정말 그 열받던 링이나 뭐 주온이나 이런 식이어서 저 처음에 좀 당황했어요. 스토리텔링에 있어서 좀 전반부는 좀 그런 원래 시나리오의 느낌을 좀 살려가고 후반부는 좀 제 이야기를 좀 더 넣어서 그대로 각색을 했습니다. 감독님이 2004년도에 인형사를 공포 영화를 연출하셨잖아요. 그 이후에는 뭐 커플즈나 가문의 영광처럼 좀 밝고 재밌는 그런 영화를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좀 극과 극의 장르를 오가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. 좀 이번에 이렇게 또 공포 영화를 연출하게 되신 소감도 궁금합니다. 저는 원래 좀 스릴러 장르를 좋아했었어요. 데뷔작을 인형사라는 공포 영화를 찍었었는데 그 당시에는 좀 그 영화가 잘 안 됐어요. 이제 영화계를 떠나야 되나 보다 싶었는데 마침 이렇게 어떤 코미디 장르가 이렇게 들어와서 살기 위해서 했던 거죠. 그 감독으로서 생각을 연장해야 되니까 정말 공부도 많이 하고 좀 더 과하게 그 코미디를 했었는데 그게 또 의외로 흥에 너무 성공을 한 거예요. 배우들도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각인이 되면 그런 배우만 계속 들어오잖아요. 저는 정작 이제 스릴러 쪽을 좋아하는데 코미디 영화가 성공하다 보니까 계속 그 코미디 영화만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, 저한테. 개인적으로는 뭐 이런 스릴러 장르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옥수역 귀신 같은 영화를 감독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돼 있어서 다시 한번 좀 이런 장르를 다시 해봐야겠다. 비록 좀 저예산이긴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작업을 했습니다. 근데 이제 공포 영화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수위를 조절하고 이런 부분이 좀 가장 관건일 것 같거든요. 좀 어떻게 그걸 좀 조절하고자 하셨는지. 사실 이 옥수역 귀신은 되게 표현이 좀 제한적이에요. 왜냐하면 귀신이 아기 귀신이잖아요. 아기 귀신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. 보통 여러분 공포 영화를 보면 좀 이렇게 이 귀신이든 뭐 킬러든 간에 뭔가 위협적이고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다가와야지 이렇게 좀 이게 더 무섭잖아요. 근데 이 아기 귀신은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제가 이제 이 영화를 찍고 나서 그런 평을 많이 받았어요. 공포 영화인데 좀 덜 무서운 것 같다고.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.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귀신들은 정말 가만히 서 있는 것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존에 봐왔던 그런 씬들을 찍고 싶어도 제한점 때문에 찍을 수가 없었거든요. 또 그러면서 근데 또 저는 또 너무 또 이렇게 고어적인 표현을 좋아하지 않아서 또 그런 것들은 제가 좀 의도적으로 좀 배제를 했어요. 요즘에는 정말 대놓고 보여주잖아요. 저는 굳이 시각적으로 그렇게 보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은 좀 조절을 했습니다. 극 중에 이제 등장하는 숫자들이 있잖아요. 실제로도 좀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숫자라고 들은 것 같아서. 사실 여기 나오는 이 숫자들은 아동 관련 그 범죄 날짜들이에요. 어떤 날짜는 뭐 실엔드 사건이라든지 뭐 그런 날짜들입니다. 그래서 해결되지 않고 그냥 잊혀지기 쉬워서 좀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숫자들을 좀 그렇게 의미 있게 부여를 했습니다. 그 초반에 보면은 그 남자 배우분이 그 웹툰 작가 호랑 작가님이 맞으시죠? 네네 맞습니다. 네. 네, 어떻게 출연을 하시게 된 건지. 배우들을 추천 받았는데 그렇게 임팩트가 없더라고요. 그럴 바에는 좀 이 원작을 그리신 그분이 하면 어떨까. 그래서 특별히 부탁을 드렸고요. 그리고 이 오프닝 장면은 저희가 그 웹툰이랑 콘티를 똑같이 찍었어요. 이제 웹툰을 많이 보시고 이 영화를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웹툰을 먼저 보여주고 옥수역 귀신이 왜 나오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거를 좀 이야기를 풀어보자 해서 좀 의도적으로 그렇게 찍었습니다. 작가님은 현장에서 연기는 잘 하시던가요?
보시는 것만큼 했습니다. 저희가 편집을 많이 했습니다. 신소영 씨를 캐스팅한 이유도 궁금하거든요. 연출하는 분들은 이렇게 배우들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게 좀 다르거든요. 저는 이제 신소열 배우한테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캐스팅을 했고요. 김보라 씨 또 마찬가지로 시나리오 쓰면서 요 두 배우는 좀 미리 픽스를 했어요. 제가 좀 원하는 배우를 하고 작업한 그런 작업이었습니다. 공포 영화 촬영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기이한 일들도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에 촬영했을 때는 귀신을 본다든지 뭐 이런 재밌는 일은 있었나요? 이번에는 없었어요. 이번에는 없었는데 그 인형사를 찍었을 때는 그럴 일이 있었어요. 저희가 그 촬영을 끝나고 숙소로 들어가 쉬는데 저는 원래 좀 겁이 많아서 절대로 이 베란다 문을 열어놓지 않거든요. 그 샤워를 하러 들어갔는데 툭툭 나오니까 이 TV가 켜져 있는 거예요. 그리고 베란다 창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저 조감독을 불러서 조감독한테 옆에 저 같이 그날 밤 같이 잤던 걸로 기억이 나요. 그래서 뭐 제가 들은 소문에는 그 남양주 촬영소 그쪽에서 촬영 도중에 귀신을 많이 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. 아니 이번에 서울에서 지하철역에서 촬영하기가 어려워가지고 부산에서 찍으셨는데 그거를 이제 촬영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불허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. 그러니까 저희가 그 코로나 한창일 때 저희 촬영을 했거든요. 그 당시 서울에서는 촬영이 완전히 불가능했었어요. 그래서 유일하게 촬영 허가를 내주는 데가 부산 지하철이었어요. 촬영을 끝나자마자 코로나가 더 확산이 되면서 전 그 지하철역에서 촬영이 불허가 됐었죠. 그래서 전 되게 운이 좋았던 것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기자여서 그런지 그 주인공이 기자일 때 항상 되게 흥미롭게 느껴지는데 주인공을 기자로 설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? 기자라는 직업 특성상 좀 진실에 좀 더 다가갈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일반인들이 그런 거를 파헤치는 것보다는 좀 개연성 있게 사건에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기자로 그 주인공을 삼았죠. 뭐 관객분들 중에서 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. 우선 영화를 굉장히 재밌게 잘 봤고요. 옥수역 귀신이 단편 소설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영감을 받으셔서 이렇게 더 늘려나가셨는지가 궁금합니다. 웹툰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웹툰은 스토리가 없잖아요. 그냥 한 회짜리 짧은 스토리여서 그 스토리를 어떻게 엮어갈지가 좀 되게 고민이 됐었어요. 그리고 이제 그 시나리오를 쓰신 분이 리잉을 쓰신 분이다 보니까 그분 영화에 항상 우물이 나오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그것도 참 난감했어요. 근데 제작자님께서 그 아까 얘기한 아기 귀신이랑 우물을 꼭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. 그런 전제 조건이 있어가지고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좀 자료조사를 했죠. 제가 글을 고쳐야 되니까 자료조사 하니까 이 옥수역에 우물이 상당히 많았대요. 여기에 충분히 우물이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런 스토리를 좀 발전시켰고요. 이 영화의 주제는 우리 연수가 얘기하듯이 우리가 불과 지금 한 이틀 전에 이태원 참사 1주년이었지만 저희가 이렇게 추모한다고 해서 그게 다 해소가 되겠어요?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서 그 당사자들이 만족하기 전까지는 풀리지 않을 거라고. 프리드 공포영화를 보면 이렇게 주인공들이 뭔가 대신 염을 해주잖아요. 관객 입장에서 위로를 받아요. 어떻게 보면 좀 스스로 위안을 하는 것 같아요. 피해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이 정말 모든 것이 제대로 밝혀지고 그런 것들이 다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것이 쉽게 사라질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생각이 있어서 스토리를 좀 넣었습니다.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자면 배우분들을 캐스팅하실 때 아까 굉장히 원하시는 분들로 많이 캐스팅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. 네. 이미지 외에 어떤 부분들이 가장 흥미로워서 같이 작업을 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. 정말 눈 때문에 캐스팅했어요. 눈. 공포영화라는 게 대사가 많지 않잖아요. 거의 정말 이렇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 화면을 응시하는 장면이 많아서 김보라 씨나 신소연 씨가 그런 것들을 잘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.
그리고 공포 영화는 뭔가 스토리를 못 쫓아가면 짜증나고 그때도 재미없거든요. 딕션이 좀 좋고 정확하게 감정 연기를 할 수 있는 분들 위주로 좀 제가 좀 특별히 부탁을 해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출연료를 받고 출연을 해주셨거든요. 뭐 각자 그 연출하시는 분들이 그 자기 나름대로 캐스팅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. 참고로 제가 그 입구에서 인사를 했는데요. 지금 방금 질문 주신 분 배우세요. 어쩐지 잘생기셨더라고요. 그렇죠? 네. 감독님 눈여겨봐 주십시오. 네. 그 다음 혹시 질문 저도 캐스팅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. 감독님이 보실 때 이미 캐릭터에 맞는 이제 이미지와 그리고 연기력 둘 중에서 선택을 하셔야 될 경우에 어떤 거에 더 비중을 두시는지 궁금하고요. 그리고 아쉬웠던 점이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. 기본적으로 연기가 가장 중요하죠. 그 연기가 그 빛을 발할 때 그게 외모를 뛰어넘거든요. 캐릭터를 소화해내면서 그것이 이게 발현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그거는 배우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이 뛰어넘을 때 저는 그런 그 배우한테 그런 고유한 빛이 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저는 기본적으로 연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반면에 관객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좀 이렇게 잘생기고 이쁜 배우들이 나오는 게 좋잖아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. 특히 이제 연기를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정말 한 20-30년 전만 하더라도 얼굴이 더 중요했어요. 정말로.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. 그런 것들은 정말 전 배우의 역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아쉬운 것들은 이게 좀 저예산 영화에서 7억 정도가 들었거든요. 7억이면 지금 드라마 1회 제작비도 안 드는 그 금액인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좀 촬영할 때 많은 제약들이 있고 근데 그런 건 뭐 누구에게나 다 공평한 것 같아요. 7억짜리를 찍든 100억짜리를 찍든지 간에 그 상황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. 방금 질문 주신 분도 배우시고 그러니까요. 예. 아름답죠? 예. 뭐 편한 아주 사적인 질문도 하셔도 되고요. 혹시 그 영화에 대한 결말이 시즌 2를 생각하시고 만드셨던 게 있으신가요? 글쎄, 그거는 뭐 제작자분께서 그렇게 계획을 하셔야겠죠? 그렇진 않고요. 네. 저는 이 옥수역 귀신은 공포 영화이기도 하지만 저는 그 20대 그 청춘들의 얘기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. 그들의 생존기라고 생각을 해요. 그것도 좀 하나의 공포라고 생각을 해요. 이 초용병들이 사회에 갖는 공포, 그 6세대들이 자기를 억누르고 뭐 이런 것들 사실은 좀 그걸 추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영화가 짧아졌어요. 그래서 그런 거지 이게 막 시즌 2를 염두에 둔 건 아니고요. 그래도 참 오늘 기분이 좋은 게 옥석 귀신 찍고 나서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. 그 매니아분들한테는 좀 많이 그 부족하다고 얘기를 많이 들어서 좀 나오기가 좀 겁이 났었는데 그리고 여기 와주신 분들은 또 이렇게 낮 시간에 또 이렇게 자리를 찾아 채워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감독님 사적인 질문 네네. 되게 네네, 대단하셔가지고 그럼요. 네. 너무 궁금한데 지극히 사적인 질문이지만 이 관객 수에 대해서 어떻게 만족을 하시는지 아쉽죠. 아쉬운데 그래도 보면은 이게 손익분기는 넘었더라고요. 네 너무 잘된 네. 근데 마치 이제 저는 상업영화를 찍다 보니까 제가 찍은 영화 중에서 제일 스코어가 작아서 좀 당황하긴 했는데 그래도 뭐 요즘 이 분위기에 따라서는 너무 주위에서 많이 축하를 했는데 뭐 그렇습니다. 예.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잘 봤습니다. 제가 공포 영화를 잘 못 보는데 너무 제 취향이었어요. 아마 덜 무서워서 그랬을 것 같아요. 네 맞아요. 감독님이 아까 처음 그 기자님이랑 질문하게 하셨을 때 이런 공포 영화 보면 보통 원한이나 이런 이야기가 많아서 뭐 염하거나 이럴 땐 우리 관객들이 이게 그냥 위안을 받고 해소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은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저희 관객들이나 아니면은 이런 걸 보는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그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? 그런 희생자들을 생각하는 잊지 않는 것. 잊지 않기를
왜냐면 이제 그것이 다 이렇게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당사자들은 못 잊잖아요. 당사자들은 잊지 못하는데 우리는 제3자니까 쉽게 잊어버리거든요. 나 살기도 바쁘니까. 근데 이제 그분들한테는 누군가가 그걸 기억해주고 그거를 아직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저는 되게 큰 힘이 되어주는 것 같아요. 영화는 즐기러 오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즐긴다는 거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 거죠. 고통을 즐길 수도 있고 웃음을 즐길 수도 있고 영화를 즐겁게 영화를 관람하시고 또 이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잊지 않고 있으면 또 그것이 가장 큰 미덕이 되지 않을까요? 네. 그리고 뭐 여기 배우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은데 오션 보면 상처를 많이 받거든요. 그나마 왜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내가 왜 안 되지? 나는 왜 이럴까라고 하는데 그런 상처는 일로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 능력일 수도 있고 개인적인 취향일 수도 있고 누구를 내가 선택하는 그래서 어떤 배우를 선택하게 되는 거지 그 사람의 전체를 보고 판단하는 건 아니거든요. 그리고 정말 기억을 못해요. 그러니까 오히려 계속 하면서 3번, 4번 갑자기 오면은 알아볼 수도 있잖아요. 그렇잖아요. 그러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. 희한하게. 그냥 약간 그 취향의 문제인 거지 능력의 문제는 아니에요. 배우를 선택할 때. 그리는 이미지가 있을 뿐이지 그 어떤 능력이나 뭐 이런 외모적인 것 때문에 하진 않는다는 거. 그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.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. 네, 여러분도 이렇게 GV 참석 같이 해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네, 그럼 감독님 혹시 마지막 인사하실? 네. 사실은 이렇게 와주실 줄 몰랐어요. 이게 뭐 넷플릭스나 뭐 이런 그 IPTV에서 계속 공짜로도 볼 수 있는 영화여서 한두 명 있으면 어떡하지? 그런 걱정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다들 많이 채워주시고 또 과분하게 또 이렇게 칭찬도 해주시니까 이게 이 맛에 GV를 하는 거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